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지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개표 방송 보시느라고 거의 잠을 좀 잤어요? 잠을 거의 좀 못 잤습니다. 예, 개표 방송이 상당히 좀 많이 지연이 돼서요. 그렇죠. 예. 격전지는 또 뭐 새벽에 끝나고 막 그랬죠. 예, 6시 넘어서 특히 결과를 수도권이 격전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122곳.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수도권?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네. 보통 종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예.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부평갑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6시 다 돼서 이렇게 결과가 새벽 6시 반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날 샜겠네요, 완전히. 거의 샜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 수도권의 그 지역에 122석을 얻기 위해서 혈투를 벌였는데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수도권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에는 122석의 의석이 있는데요. 그중에 더불어민주당이 82석을 가져갔고요.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석을 얻게 됐습니다. 서울만 보면 또 49석의 또 의석이 있는데요. 네. 그중 35석을 더민주가 또 차지를 했고요. 또 새누리당은 겨우 12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서울을 기준으로 수치만 보자면 실제 더민주가 새누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의석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정치평론가이자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신 저희 진행자분에게 밤늦게 또 전화로 연락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인터뷰 요청을 제가 드렸죠. 예. 일단 뭐 어제는 밤늦게 죄송했고요. 개표가 좀 많이 늦게 끝나서요. 네. 네.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그럼 정지훈 기자가 이 선거 관련 취재한 리포트 먼저 보고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13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은 의석 122석 중 약 105곳이 단일 야권 후보를 내지 못해 일려 다야의 국면을 맞이하며 야권의 험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휩쓸며 제1야당의 저력을 뽐냈습니다. 노원병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고양갑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일부 당선자를 제외하면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차지한 의석은 82석으로 새누리당 35석의 2배를 웃돌고 서울에서 차지한 의석은 35석으로 새누리당 12석의 3배에 달합니다. 일부는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표를 나눠 가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다야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 정권에 대한 강한 심판론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 정당이 나눠졌지만은 그러나 유권자도 스스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전략적 투표를 한 결과다. 특히 종로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더민주의 정세균 후보가 여당의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후보를 큰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강남권에서도 이변은 이어졌습니다. 강남을에서는 당선 유력 주자로 뽑히던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더민주 전현희 후보가 따돌렸고 송파을에서도 더민주 최명길 후보가 선전하며 당선됐습니다. 야권이 수도권을 휩쓸자 전문가는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에 대한 정책을 설계할 때 야권과의 대화에 무게를 더 실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새누리당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향후에는 야당과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 합의한 토대를 갖고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최종 투표율 58%로 막을 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이 앞으로 4년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들의 행보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TBS 정지웅입니다. 네, 정지훈 기자. 그런데 이제 선거가 치르기 전에는 이 야당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야당 맞습니다. 표가 분산되면서 실제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지 않겠냐 이런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를 하는 네. 분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요. 네. 또 보신 것처럼 야당의 분열이 실제 어떤 새누리당이 압승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야당층 인사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네, 무엇보다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좀 많이 실망하는 모습을 좀 지우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과반수를 달성하느냐 마느냐를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실제 122석으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한석 뒤질 거라고는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반성과 초심을 키워드로 뽑으면서 또 이번 선거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제1당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의회 권력이 교체됐습니다. 네. 대단한 사실 같은데요. 16년 만이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상당히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문재인 대표가 네. 그 앞에 나와서 정권 교체에 큰 희망을 봤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또 수도권에서의 큰 선전을 또 그런 큰 선전이 어떤 국민의 심판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또 말을 하면서 네. 또 스스로 매우 만족한 느낌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크게 밀린 점을 또 지적을 하면서 아직도 방심은 금물이다, 반성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또 잊지 않겠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개인 의견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은 정계 은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런 말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이고요. 어려운 문제죠. 은퇴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시간을 두고 네.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네네네. 하여튼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하여튼 최대 수혜자는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국민의당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안철수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었다는 그런 네. 평가가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고요. 어떤 분들은 20명의 어떤 의원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 원내 교섭권을 갖기도 힘들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40석에 가까운 그 38석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거든요. 예. 또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 보여준 그러니까 그 서울 노원병의 안철수 후보와 또 서울 또 관악갑의 김성식 후보의 어떤 당선도 상당히 좀 선전을 했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당이 얻은 26.7%라는 한마디로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25.5%를 넘어간 이런 엄청난 또 돌풍을 또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실제 국민의당의 인기를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비례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한 석이 더 많은 거죠. 의석수는 제가 똑같은 비례 의석수가요. 비례 의석수는 똑같아요. 네. 13석으로 똑같고요. 그래요? 대신 그 비율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비례 이제 선거를 했을 때 나오는 네. 그 비율은 네.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1% 이상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과연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에 기반한 정당만이냐, 호남만 대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비례가 상당히 많아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근데 좀 전에 정 기자 취재를 하다가 새벽 6시까지 밤을 샜다 그러는데요. 네. 초경합지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데 한 군데를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아까 앞서서 한 번 좀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네. 부평갑입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그 후보와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이렇게 경쟁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이곳은 개표가 99%를 기록했을 때에도 네. 실제 결과가 계속 뒤집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박빙의 승부였고요. 또 뭐 결국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또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를 26표,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26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네. 그 오늘 새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시까지 거의 개표가 이어졌는데 보통 새벽 2, 3시 정도면 유력한 주자가 대부분 뭐 확실이나 당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거의 새벽 6시가 다 돼서 실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진땀 승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2표 차이로 희비가 갈렸던 지역도 제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26표 같은 경우는 이 문병호 후보 측에서 상당히 반발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네, 좀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정확한데요. 네. 사실 이곳은 새벽 4시 정도에 개표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 진 이 문 후보가 무효표로 분류된 어떤 1,400여 표, 이 무효표를 다시 한번 재검하자. 무효표로 분류된 거를 네, 맞습니다. 재검표하자. 이게 26표밖에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그래서 한번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결과가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냥 동일하게 무효표로 나왔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1,400표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문 후보가 네. 그 무효표만 또 재검할 것이 아니라 전체 표를 다시 재검표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서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5시 한 30분이 조금 넘은 그 시간에 실제 그 정 후보의 당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문 후보 측은 이 부평갑 선거를 놓고 실제 전체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법원에서 다시 한번 개표를 하게 되겠네요. 예, 아마 뒤집힐 수도 있지만
아직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선관위 선거 이거 개표 시스템은 상당히 정확하죠. 근데 모르죠. 26표라 그러면 이게 인간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1,600표의 어떤 무효표 중에 26표 이상에 달하는 좀 그런 게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문병호 후보는 당연히 소송을 하겠네요. 26표 정도면 아마 소송을 하지 않을까요? 예.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문병호 후보하고 또 그 저 안산의 김영환 후보, 네네네네. 또 저 중구에 바로 여기죠. 중구의 정호준 후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아깝게 아깝게 석패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박빙인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서요. 좀 네. 아쉬운 그런 승부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밤새까지 취재하시라고 고생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선거 관련해서 뭐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은 네. 글쎄 뭐 선거 관련해서라기보다 네. 그 일단은 뭐 국민의 어떤 선택으로 심판이 내려졌기 이루어졌죠. 때문에 뭐 좀 승복하는 모습도 저는 좋아 보이고요. 네. 이것에 따라서 어떤 정당들이 앞으로의 뭐 정책을 어떤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까 네,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상당히 참패했다 할지라도 여야 협력하는 또 야당이 승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좀 여야 협력해서 국회를 좀 국민을 위한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지훈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